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여러분은 손으로 쓴 편지에 얽힌 가슴 속에 담아둔 기억이 있나요? 핸드폰도 인터넷도 없던 시절, 정성스럽게 편지지에 꼭꼭 눌러 쓴 편지는 마음을 이어주는 중요한 소통수단이었는데요. 몰래 좋아하던 사람에게 밤새 썼던 편지를 전해주지 못하고 망설이는 바람에 결국엔 붙이지 못한 편지로 남기도 하고요. 좋아하던 아이 책상에 편지를 넣었다가 딴 애가 읽고 놀리는 바람에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또 90년대까지도 잡지 뒷면 펜팔란을 보면 자기소개와 주소가 버젓이 적혀있기도 했죠. 지금 같으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큰일 나지만 과거엔 낭만으로 여겨졌으니까요. 시대가 발전하면서 메신저와 이메일, SNS가 편지의 역할을 대체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편지로 중요한 용건을 처리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21세기가 한참 지난 지금도 편지가 아니면 일 처리가 되지 않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외국인들도 있는데요. 프랑스 출신 까미유 씨의 이야기 함께 볼까요? 한국에 온 뒤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많이 놀라는 사실이 있어요. 마치 프랑스에서는 다들 명품을 두르고 샤넬 향수를 뿌리며 샹제리제 거리에서 브런치를 먹는 상상, 우아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거라는 환상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무질서와 불합리함으로 가득 차 있고 불편함과 낙후된 인프라를 여유로 포장하고 자유를 가장한 무책임이 넘쳐나는 곳이거든요. C'est pas ma faute. 내 책임이 아니에요. 프랑스에선 이 말이 가장 현실적인데 말이죠. 난 어릴 때부터 별명이 이태리 사람이었어요. 프랑스 사람답지 않게 성격이 급하고 뭐든 행동이 빠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별명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태리 사람들은 행동은 느리면서 성격만 급하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니까요. 나는 항상 프랑스 사회의 많은 것들이 불합리하고 불편하다는 말을 해왔지만요. 그때마다 가족과 친구들은 나를 이상하고 별난 사람처럼 취급했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도 비슷한 소리를 하지 뭐예요? 프랑스에서 낭만적으로 살고 싶다거나 프랑스에서 사는 게 부럽다거나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프랑스의 현실에 대해 속속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설마 그럴 리 있겠냐면서 의심을 하더라고요. 내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파리 근교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 싱크대 수도관이 막힌 일이 있었어요. 임대인이 부동산 회사였기 때문에 난 AS를 해달라고 전화로 요청했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수리업체에서 상태를 확인하러 왔어요. 또 며칠이 지난 후에 다른 수리업체가 와서 상태를 이리저리 체크하고 갔죠. 그 뒤로 4주가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내가 연락할 때마다 알아보고 있다는 답변뿐이었어요. 그렇다고 내 집이 아니면 직접 고칠 수도 없어요. 프랑스에선 집주인 허가 없이 건드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없이 수리공이 불쑥 찾아와서 수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수도관이 막혔는데 수리공이 엉뚱한 곳을 건드리는 걸 보고 그쪽이 아니라고 싱크대의 수도관이 막혔다고 말해줬는데요. 그랬더니 그는 자신의 일에 간섭한다며 화를 내고 다른 수리공에게 부탁하라며 그대로 돌아가 버리지 뭐예요? 이 일에 대해 임대인에게 항의하니까 임대인은 C'est pas ma faute. 내 책임이 아닙니다. 라는 소리만 반복했죠. 그렇게 2주가 지나고 다른 수리공이 왔는데요. 지난번 수리공이 잘못 건드려 놓아서 자기는 수리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어요. 그도 역시 C'est pas ma faute. 내 책임 아니에요 라고 반복하면서요. 결국 또 열흘이 지나서야 다른 수리공이 와서 싱크대를 고칠 수 있었죠. 나는 이런 일을 너무 당연한 듯이 여기는 프랑스 사회가 이상하다고 말해왔지만요. 아무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문제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걸 프랑스식이라며 포장하려고 해요. 오히려 내게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충고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회사에서 잡아준 숙소 싱크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프랑스에서의 경험이 생각나 한숨을 쉬었지만 놀랍게도 오전에 고장이 났다고 이야기했더니 오후에 싱크대 수리가 끝나 있었어요. 그리고는 예상보다 늦어져서 미안하다나요? 너무나 큰 차이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프랑스에서는 업무 담당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담당자가 철저한 갑의 위치랍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일이든 담당자가 자기 스타일대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심기를 거스르면 그때부터는 진행이 불가능해요. 분명히 전에 이야기한 서류를 전부 준비했는데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트집 잡고 돌려보내거나 이대로는 진행이 안 된다면서 이유도 말해주지 않아요. 이메일로 내용을 보내달라고 말해놓고는 종이 서류로만 처리된다고 말을 바꾸기도 하고요. 때때로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도 않아서 분실을 하거나 훼손이 되면 C'est pas ma faute. 내 책임이 아니에요 라는 말과 함께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뒤집어 씌우곤 하죠. 그 때문에 먼저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담당자의 태도에 따라 나중에 신청한 사람이 먼저 허가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어떤 담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것이 프랑스니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난 어릴 때부터 프랑스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조금 더 편리한 걸 추구하고 더 나은 프로세스를 찾는 건 당연한 권리잖아요? 프랑스에 계속 있으면 그게 불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발령 기회가 왔을 때 흔쾌히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런 나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은 꼭 맞는 옷을 찾은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유리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마치 다른 행성에 온 듯한 느낌?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 바라본 풍경은 그야말로 내가 꿈꾸던 미래 도시 같았고요. 서울 지하철의 청결함과 쾌적함은 더러운 악취와 쥐가 들끓는 파리 지하철과 다른 차원의 세상 같이 느껴졌죠. 또 파리의 복잡한 환승과 열악한 환경과 달리 스마트폰 앱만 누르면 길을 헤맬 필요도 없고 역마다 방송과 전광판에 표시되는 정보 덕분에 내릴 곳을 실수할 일도 없었어요. 밤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클릭 몇 번만 하면 다음날 새벽에 문 앞에 물건이 놓여 있는 것도 너무나 신기한 경험이었고요. 그걸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도 놀라웠죠. 프랑스 같으면 일주일이 걸려도 못 받을 거고 물건이 도착해도 문 앞에 놔두면 30초 안에 누가 가져가 버리는 게 당연하니까요. 게다가 밤에도 새벽에도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클릭만 하면 즉시 배달해주고 라이더가 도착한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언제 음식을 받을지도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해도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동만 골라서 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덕분에 프랑스에서는 성격 급한 별종 취급받던 내가 여기서는 평범하게 느껴진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만족스러운 건 한국에서는 지긋지긋한 종이 서류와 우편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프랑스 사회의 모든 업무와 행정은 아직도 종이 문서와 우편으로 처리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이메일을 보내도 보지 않고 몇 주씩 걸려 우편으로 문서를 보내 소통하는 걸 격식이라고 생각하는 사회니까요. 그런 프랑스 사회의 관행 때문에 생각도 못한 엉뚱한 일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내가 한국에 온 지 5개월이 넘었는데도 프랑스에서 사용하던 인터넷이 해지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프랑스는 인터넷을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해지하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랍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해지하려면 사용 중인 통신사에 직접 해지 신청 사유를 작성해서 편지를 보내야 하거든요.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편지라고요. 편지. 해지 담당 부서의 직원이 편지 내용을 검토하고 해지 승인을 해줘야 해지 신청이 완료된답니다. 문제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담당자마다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난 분명히 한국으로 오기 전에 인터넷 해지 신청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편지를 보낸 지 한참 지난 후에 담당자가 다시 편지를 보내달라고 예전 거주지로 통지 우편을 보냈던 거죠. 난 한국에 이미 와 있었으니 당연히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었고요. 그 사실을 알고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지만 한 달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제 전화로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하루 만에 돌아온 답변은 프랑스다웠죠. 담당자가 바캉스 기간이라 나중에 연락할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에요. 직원이 휴가를 갈 때 다른 직원에게 내용을 전달해 놓는 일은 거의 생각할 수 없거든요. 만약 다른 담당자를 통해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이전 담당자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맡으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간신히 연락이 닿은 담당자에게 내가 지금 한국에 있어서 편지 대신 이메일로 처리를 부탁했지만요. 그는 편지를 써서 국제우편으로 보내거나 해지 편지를 대행해주는 곳에 의뢰해서 편지를 보내야 처리가 된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난 부글거리는 속을 달래며 결국 편지를 작성해 국제우편으로 발송했지만요. 그 뒤로도 담당자가 처리 중이라는 말을 반복했고요. 결국 8주가 지나서야 해지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이게 프랑스의 현실이라고요? 싸대뻥. 그때 다르다는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20세기 같은 생활을 합리화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줘도 프랑스 생활을 동경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게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한국 사람들이 프랑스의 불합리함을 며칠이나 버틸까 싶어요. 이제 6개월 후면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야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랍니다. 또 다시 지긋지긋한 우편과 종이 문서, 제멋대로인 절차에 시달릴 생각을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네요. 그래요. 지금이 20세기도 아니고 여전히 편지와 문서를 고집하는 현실. 이건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곳이 비슷하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고 유럽에 대한 환상에 젖어 무조건 한국보다 낫겠지 생각하다가 실제 유럽에 가서 겪어보면 당황하는 사람들 많죠. 엄청난 효율성과 편리함에 익숙한 한국 생활에 길들여진 사람이라면 더욱더요.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외국인들은 온라인과 SNS에 자신들의 경험을 올리곤 하는데요. 재미있는 반응 몇 가지 골라볼게요. 내가 한국에 와서 부끄럽게 느낀 순간이 있어요. 카페와 클럽에 들어갔을 때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지갑, 스마트폰, 가방 등을 보면서 저걸 왜 안 가져가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프랑스였다면 그런 생각부터 드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한국 친구들은 반대로 저걸 왜 가져가? 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하더라고요. 어째서 프랑스에선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게 되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순간이었어요. 내가 느낀 프랑스는 중국과 많이 비슷해.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친 것도 그렇고 뭔가 잘못된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적하면 핏대를 세우고 억지를 부리는 것도 그래. 머리를 잘 안 감고 손을 안 씻는 것도 비슷하고 남의 시선이나 감정을 무시하고 자기 만족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지. 시민의식이 낮고 아무데서나 노상방뇨를 하거나 거리가 지저분한 것도 또 시간 약속을 안 지키고 사과 한마디 없는 점도 그래. 너 영국 사람이지? 영국인들만 프랑스를 시기해서 그렇게 말하잖아. 영국만 프랑스를 안 좋게 본다고 착각하는 점도 중국이랑 비슷하다니까? 한국 친구들은 프랑스 식당이나 가게에 들어가면 동양인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왜냐면 프랑스 사람들도 항상 당하는 일이거든요. 프랑스 가게에서는 손님이 왕이 아니라 주인이 왕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프랑스 식당의 서비스는 도도하기로 유명하죠. 종업원은 절대 손님에게 굽히는 일이 없고요. 아마 한국처럼 종업원 호출배를 프랑스에 도입하면 당장 파업하고 거리로 시위하러 나갈걸요? 여기선 주는 대로 먹어야 하고 종업원이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고요? 한국은 모든 것이 빠른데 오차 없이 정확하기까지 하죠. 프랑스는 모든 것이 느리고 답답한데 그마저 매번 틀리고 제멋대로 해요. 문제는 프랑스 사람들끼리는 이런 불평을 늘어놓지만 외국인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그걸 프랑스의 관행으로 포장하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21세기에도 여전히 편지나 쓰고 있는 거겠죠. 네, 프랑스에서 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한국에 와서도 귀찮은 일을 겪은 까미우 씨와 나눈 대화를 영상으로 재구성해봤고요. 저 까미우 씨는 본인 스스로도 한국 생활이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자기가 별종이라고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직접 편지 써서 보내야 하고 이메일 안 보고 우편으로 보내라는 게 어이없죠. 그런데 저게 일상입니다. 유럽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 우물한 개구리 같을 때가 많아요. 40대 이상 유럽 사람들, 특히 프랑스 꼰대들 이야기하고 있으면 아직도 루이 14세 시절 사는 사람들 같죠. 다른 나라 좋은 점은 인정 안 하고 프랑스 사회에 문제 있다고 절대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영상에 나온 것 같은 어이없는 일이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저런 게 격식이고 관행이고 전통이라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불편한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한국처럼 행정 일상 업무가 순식간에 처리되는 걸 겪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틈만 나면 유럽에 대한 환상으로 한국을 깎아내리고 헬조선 타령이나 하면서 워라벨이었더니 유러피안 라이프니 뭐니 자기가 유럽 가면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망상하는 친구들 종종 보이죠. 천만의 말씀, 한국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도 도태된 사람이 인프라도 한참 못 미치는 유럽 가면 잘 살 거라는 택도 없는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제발 냉수 먹고 속 차리고 나라 망신이나 시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태어나 살고 있으니까 그만큼이라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국을 떠나면 세계 어디에서도 그와 같은 삶은 누리기 어렵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